남편이 떠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밥 먹는 겁니다. 45년을 함께 밥상 앞에 앉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밥상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숟가락 하나, 그릇 하나만 놓인 밥상을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처음 한 달은 밥을 안 먹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입에 넣으면 모래를 씹는 것 같았거든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혼자구나. 앞으로 남은 인생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가야 하는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빛다방 사연집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이 떠나고 나서 혼자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숨이 막히는 그 순간 말이에요. 2024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노인 10명 중 2명은 혼자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독거노인 중 절반 이상이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아예 거르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밥 먹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어서 차려놓고 먹기가 허전해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독거노인의 43%가 말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답했고,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 중 70% 이상이 한 달에 한 번도 자녀를 만나지 못한다고 해요. 숫자로 보면 그냥 통계입니다. 근데 그 숫자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누구 만날까? 생각하다가 결국 아무도 없어서 혼자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5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순애 씨 70 되신 분이에요. 남편을 2년 전에 여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순애 씨는 생각했대요. 이제 뭘 해야 하지? 45년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거든요. 남편 밥 차리고 남편 옷 빨고 남편 건강 챙기는 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더래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2, 딸 1. 다들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었고요. 장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큰아들이 전화를 했대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순애 씨는 속으로 그래 아들이 날 모시겠다는구나 했대요. 큰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집은 좁아서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애들이 쓰는 방이라 엄마 모실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마누라도 직장 다니거든요. 낮에 엄마 모실 사람이 없어요. 순애 씨는 아 그래. 괜찮아. 엄마 혼자 살 수 있어라고 했대요. 사흘 뒤 둘째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형이랑 통화했어요.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근데 저희도 상황이 어려워요. 애가 아직 어리거든요. 중학생인데 사춘기라 예민해요. 엄마 모시면 애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순애 씨는 또 그래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딸은 제일 나중에 전화했어요. 엄마 오빠들이 엄마 안 모신다고 하던데 제가 모실게요. 근데 엄마 시댁이 부산이거든요. 엄마가 부산으로 오실 수 있어요. 순애 씨가 생각했어요. 부산은 너무 멀다. 친구들도 다 여기 있는데 부산 가면 아무도 없다. 아니야. 엄마 여기서 살게. 친구들도 있고 익숙한 데가 좋아. 그렇게 순애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그리고 명절에 한 번씩 왔고요. 순애 씨는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국 끓이고 반찬 만들었는데 혼자 먹으니까 남더래요. 반찬이 냉장고에서 곰팡이 피고 국은 먹다 남아서 버리게 되고. 그러다 귀찮아졌어요. 요즘은 라면 끓여 먹거나 김치에 밥 말아 먹거나 그냥 빵 하나 사다 먹는데요. 저녁 6시가 제일 힘들다고 하더군요. 예전엔 남편이랑 같이 저녁 먹으면서 오늘 뭐 했어? 이런 얘기 나눴거든요. 지금은 혼자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근데 웃긴 게 나와도 웃을 사람이 없어요. 순애 씨가 그러시더군요. 자식들 원망은 안 해요.
다들 바쁘고 각자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평생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막상 내가 늙으니까 아무도 옆에 없네? 이게 뭐지?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역할 상실 후 정체성 혼란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아내로 엄마로 살다가 남편이 가고 자식들도 떠나니까 나는 누구지? 하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영숙 씨 76 되신 분이에요. 남편을 3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영숙 씨한테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5명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졸업하고 50년 넘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친구들이 영숙 씨 삶의 전부였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밥 먹고 카페 가고 수다 떨고. 그게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위로해줬습니다. 영수가 힘내. 우리가 있잖아. 장례식에도 다 와줬어요. 근데 석 달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친구들이 만나면 남편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영감이 요즘 무릎이 안 좋대. 같이 병원 다니는데 힘들어. 우리 집 양반은 당뇨가 있어서 식단 관리가 힘들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근데 또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아. 영숙 씨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본인은 남편이 없는데 친구들은 다 남편 얘기를 하니까요. 끼어들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친구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영수가 넌 이제 혼자니까 자유롭겠다. 우린 남편 챙기느라 바쁜데. 영숙 씨는 그 말이 제일 힘들었대요. 자유롭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외로운 건데.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우리 부부끼리 여행 가자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제주도로 1박 2일. 영숙 씨는 당연히 자기도 포함된 줄 알았어요. 50년 친구니까요. 근데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래요. 영수가 미안한데 이번엔 부부끼리만 가기로 했어. 너도 오면 좋은데 혼자 오면 좀 그렇잖아. 방도 더블룸으로 잡았고. 영숙 씨는 아 그래. 괜찮아라고 했대요. 근데 집에 와서 혼자 울었대요. 50년 친구가 이제는 부부 단위로만 만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으니까 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로 친구들 만남이 점점 줄어들었대요. 우리 남편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자주 못 만나. 부부 모임이 생겨서 요즘 바빠. 영숙 씨는 알았어요. 친구들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내가 낄 자리가 없어졌다는 걸. 영숙 씨가 그러시더군요. 50년 친구가 하루아침에 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악의 없이요. 친구들도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부부끼리 편한 거죠. 혼자인 사람이 있으면 뭔가 불편한 거예요. 사회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배우자 상실 후 사회적 고립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 사회는 부부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를 잃으면 자동으로 그 모임에서 배제됩니다. 나쁜 의도는 없어요. 그냥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정자 씨 74 되신 분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여의었어요.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대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오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고 해요. 근데 3년째 되니까 익숙해지더래요.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자는 것도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것도. 처음엔 이상했는데 반복되니까 익숙해졌대요. 정자 씨는 요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합니다. 혼자요. 해운대 바닷가를 1시간쯤 걸어요. 점심은 집에서 간단하게,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요. 저녁은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먹어요.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정자 씨가 그러더군요. 처음엔 이렇게 사는 게 슬펐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것도 삶이구나 싶어요. 근데 가끔 외로울 때가 있대요. 아플 때요. 작년 겨울에 독감에 걸렸대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온몸이 아프고 일어날 수가 없더래요. 혼자 집에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누가 알까? 자식들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말았대요. 멀리 사는데 오라고 하기 미안해서요. 그냥 혼자 약 먹고 버텼어요. 사흘을 혼자 끙끙 앓다가 겨우 나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대요. 아, 혼자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자 씨가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의지하기 싫어하고 혼자 잘 살아요. 근데 아플 때만큼은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노년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적응된 고독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서 오히려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닙니다. 그냥 적응한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한미숙 씨 78 되신 분이에요. 남편을 6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미숙 씨한테는 아들이 둘 있어요. 작은 아들이 차로 20분 거리에 살아서 가끔 와요.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엄마 별일 없으시죠? 하고 1시간쯤 있다가 가요. 미숙 씨는 자식들한테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식들 바쁜데 내가 연락하면 부담될까 봐요. 그리고 솔직히 창피해요. 늙은 엄마가 외롭다고 자식한테 매달리는 것 같아서요. 작년 가을에 미숙 씨가 계단에서 넘어졌대요. 발목을 접질렀는데 많이 부어올랐어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혼자 가기 힘들더래요. 작은 아들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말았어요. 애가 가게 일로 바쁜데 이런 걸로 부르면 안 되지. 결국 혼자 택시 타고 병원 갔어요. 깁스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화가 나서요. 자식들한테가 아니라 나 자신한테요. 나는 왜 자식한테 연락 한 통 못하지? 미숙 씨는 깁스한 채로 일주일을 혼자 지냈어요. 한 달 뒤 작은 아들이 왔을 때 깁스 풀린 상태였어요. 아들이 엄마 별일 없으셨죠? 하니까 응, 아무 일 없었어라고 대답했대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68%가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아픈 것을 숨긴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조말자 씨 72 되신 분이에요. 남편을 2년 전에 여의었습니다. 말자 씨도 처음엔 다른 분들처럼 힘들었대요. 4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밥상이 너무 컸고 집이 너무 넓었고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네모난 식탁을 치우는 거였대요. 대신 작은 1인용 밥상을 샀어요. 근데 그 작은 밥상을 놓고 혼자 밥 먹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작아졌구나. 처음 석 달은 정말 힘들었대요. 친구들이 우리 만나자고 했는데 나가기 싫더래요. 자식들이 전화해도 엄마 괜찮아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렇게 반년을 혼자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옛날 이웃을 만났대요. 이름이 혜자 씨였는데 10년 전에 같은 아파트 살 때 알던 분이었어요. 혜자 씨가 말자 씨를 보더니 언니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했어요. 말자 씨는 그냥 지내지 뭐라고 대답했는데 혜자 씨가 언니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5년 전에 떠났거든요 하더래요. 그 말에 왠지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 혜자 씨가 제안했대요. 언니 우리 가끔 같이 밥 먹어요.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요. 처음엔 사양했대요. 귀찮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혜자 씨가 계속 연락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언니 오늘 점심 같이 먹어야 하고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좋더래요. 혼자 먹으면 밥 한 공기도 힘든데 같이 먹으니까 2공기를 먹게 되더래요. 그리고 대화가 있으니까 밥 먹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혜자 씨는 말자 씨한테 남편 얘기를 물어보지 않았대요. 대신 언니 요즘 뭐 하세요? 물었어요. 그래서 같이 요가도 배우고 같이 밥 먹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일주일에 3번씩 만나게 됐대요. 그리고 깨달았대요. 아,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을 수도 있구나. 어느 날 말자 씨가 혜자 씨한테 물었대요. 혜자야, 너는 외롭지 않아? 혜자 씨가 대답하더래요.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 2년은 정말 외로웠어요. 남편 생각나고 혼자 밥 먹기 힘들고. 근데 있잖아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구나. 그리고 혼자 산다고 해서 아무도 없는 건 아니에요. 언니처럼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말이 말자 씨 마음을 건드렸대요. 맞아. 나는 혼자지만 아무도 없는 건 아니야. 혜자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잖아. 그 뒤로 말자 씨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혼자라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형태의 삶이구나. 남편과 함께 사는 것도 삶이고 혼자 사는 것도 삶이구나. 말자 씨는 이제 혼자 밥을 먹지만 외롭지 않다고 해요. 혜자랑 일주일에 3번 만나고 요가도 하고 도서관도 가고 자식들도 가끔 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깨달았대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게 외로운 거였다고요. 혜자가 일주일에 3번 전화해서 언니 오늘 뭐해요? 물어봐 주니까 외롭지 않더래요. 작은 관심, 작은 연락, 그게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이었대요. 작년 겨울에 말자 씨가 독감에 걸렸을 때도 혜자가 문자 보냈대요. 언니 오늘 점심 어때요? 말자 씨는 나 아파서 못 나가라고 답장했어요. 1시간 뒤에 초인종이 울렸대요. 혜자였어요. 손에 죽 한 통 들고 왔더래요. 언니 혼자 아프면 안 돼요. 이거 먹어요. 제가 끓였어요. 그리고 방 정리해주고 약 챙겨주고 열 재주고 갔대요. 말자 씨가 그때 생각했대요. 아,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구나. 혈육이 아니어도 누군가 나를 챙겨줄 수 있구나. 혜자는 말자 씨한테 가족이 아니지만 가족보다 가까워요. 매일 보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옆에 있어요. 그게 진짜 관계구나 싶더래요. 말자 씨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배운 게 있어요. 혼자 밥 먹는 법이요. 혼자 먹어도 괜찮아요. 가끔 누군가와 같이 먹으면요. 그리고 알았어요. 중요한 건 혼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신경 써 주는지예요. 혜자 같은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셨어요. 혼자 늙어간다는 게 무서운 일입니다. 배우자를 잃고 자식들은 각자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근데 있잖아요. 혼자라는 게 꼭 외로운 건 아니에요. 혼자여도 누군가 연락해 주면 외롭지 않아요. 혼자여도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주변에 혼자 사는 분 있으시면 연락 한번 해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밥 한번 먹어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혼자라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형태의 삶이에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도 삶이고 혼자 사는 것도 삶이에요. 중요한 건 혼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신경 써 주는지예요.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연락해주고 밥 같이 먹자고 해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말자 씨처럼요. 혜자가 있으니까 혼자 밥 먹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혼자 밥 먹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누군가와 같이 먹으면 돼요. 여러분도 오늘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밥 먹었어요? 다음 주에 같이 밥 먹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외로움을 녹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에게도 혜자 같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요즘 어때요? 물어봐 주세요.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도 은빛다방 사연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하루이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